반짝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앞으로 길게 쭉 갈 테마 찾아볼까요? 갈 테마 가라. 오늘은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다양한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간만에 제지주가 뛰고 있는데요. 네. 펄프값 상승에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펄프 가격이 사실은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못 갔잖아요. 지난해 말에 저점을 찍고 올해 들어서 한 20% 뛰었다고 합니다. 신풍재지 20%의 급등세고요. 무림페이퍼 15% 가까운 상승률입니다. 자,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 이들 종목도 있고, 펄프 가격 상승에 대해서 진짜 수혜를 받을 기업도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은 분들 품고 계신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오늘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하나같이 윗꼬리를 조금 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시총이 조금 작은 종목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에는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저기서도 그렇고 특히 시총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의해서 바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바로 거기서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하지만 현대사료를 같은 경우 본다면 연속적인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들도 시장에서 왕왕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재지 관련주를 본다면 일전에 재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을 때를 본다면 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 원지 부족, 그리고 종이 부족, 골판지 부족,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실적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번 상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국제 펄프 가격이 상승세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판매 가격의 전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재지 관련된 기업들에 있어서도 마진 스프레드, 마진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이 사이클에 의해서 재지 관련된 주들이 오늘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가면 포장재나 그리고 택배, 물류 이런 것들이 더 증가함에 따라서 재지와 관련된 쪽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모습 속에서 분명 가격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1차적인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도 이 국제 펄프 가격 상승에 따라서 먼저 상승이 좀 나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오지홀딩스, 중국의 구룡재지, 이문재지 등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해외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DI 동일을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 면화 선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 마진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재지 관련된 쪽에서는 조금 시총이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등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가격과 마진 노선을 정해놓고 그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가져가 보는 전략을 구사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너무 급등할 때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겠거니 하고 덜컥 20% 이상에서 매수 버튼을 눌렀다면 오늘 윗꼬리에 고민이 깊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총이 작은데 덜컥 올라타시기보다는 먼저 기업 분석에 들어가셔서 이익이 나는 기업인지 먼저 확인해 보고 접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나라면 안 산다로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난주 쌍용 CNE를 말씀을 드릴 때에도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순환매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순환매에 내가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고민을 하게 되는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총이 작은 종목을 덜컥 상승대에 올라타기에는 부담스러운 지수의 위치이기도 하다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급등주는 내 취향이 아니다로 귀결되는 듯합니다. 시멘트 제지 업종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단기 급등 때문에 그렇다는 의견이고요. 그렇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테마 열어볼까요? 자, 그렇다면 좀 덜 오른 테마에 주목하실 것 같은데요. 맞네요. 통신장비주, 5G 통신장비주죠. 가격 메리트 구간 투자해도 괜찮을까입니다.
관련주들이 요즘 한 번씩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폭발적인 시세까지는 아니지만 KMW, 솔리드 한 1.6% 안팎의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넷은 시총 규모가 작죠. 네. 예. 이제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세요? 지난주부터 앵커님께서 제가 고르는 종목들에 대해서 뭐 사업의 매출 구조가 다양화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예. 급등주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탐색을 해주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되게 잘 뽑죠, 포인트.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통신장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통신장비주 관련된 이슈와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 RFHIC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솔리드, RFHIC 돌아가면서 실적과 수주 기대감들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상승 추세가 그리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올해를 시작하기 전 지난해 12월 22년도 꼭 집중해서 보면 좋을 업종과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반도체나 카메라 모듈, OLED 그리고 통신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공통점을 메타버스라는 산업으로 공통 구심점을 하나 잡아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것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인프라가 통신망이 될 거고요. 하나의 또 공통점은 반도체가 꼭 필요한 테마,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급등주보다는 저는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이 만나면 투자자에게 수익이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산업의 방향성을 먼저 본다면 메타버스, 자율주행, 5G 이런 것들이 산업의 방향성을 좀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성장성은 통신망이 더 있어야 된다, 확충돼야 된다. 진짜 5G는 언제 오느냐?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들이 실현되려면 빠른 초고속, 초용량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망이 구축돼야 된다.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시장의 성장성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이 만나는 지점이 통신 인프라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해 3분기, 4분기부터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우선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통신 장비 섹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네. 종목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우리 담당 PD께서 마음이 급하셨나 봐요. 잠깐 힌트 나갔습니다. RFHIC에 주목하셨습니다. 포인트와 함께 가격 전략 간략히 주세요. 네,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지만 RFHIC 같은 경우에는 GaN, 질화 갈륨, 이 갈륨 라이트 웨이퍼를 활용한 전력 증폭기에 대한 트랜지스터에 대한 기술이 있고 기술을 개발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국 다른 경쟁사 대비 침범할 수 없는 기술력이 있다라는 점들 감안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글로벌 방산 기업과도 벤더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최근에 LIG 넥스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RFHIC를 조금 산업의 방향성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격 하단 주세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받은 내용 체크해 드리고요. RFHIC 상단 4만 원, 하단 26,000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